신살에 대해서 하는데, 신살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초반 하듯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첫 번째는 원이에요. 영원을 상징해요. 영원. 두 번째가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물질의 세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인호술 삼합이다. 기가 동하고 기가 물질로 되고 물질이 저장되고 윤회를 해서 다시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평면도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저 삼각형이라는 입체 모양으로 세상을 봐야지 명확해져요. 근데 자꾸 기존의 명리이론에는 삼각형이라는 모양 자체가 없어요. 혹시 본 적 없죠? 그죠? 그냥 삼합이라고 그러지 삼합의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거를 몰라.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쵸?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여기까지의 생에서 사. 이건 직선의 시간이에요. 탄생해서 죽어요. 또 탄생해서 죽어요. 이걸 반복해요. 그냥 이걸 굳이 따지자면 양음의 반복이에요. 이건 시간의 수명이 제한적인 걸 말해요. 이거를 세 개를 다 합치면 원 속에 삼각형이 있고 직선의 시간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찰나 정도의 그런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100년도 못 살고. 근데 여기 삼각형 안에 다시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원한 에너지가 삼각형 물질 세상에서 다시 그 에너지를 물질들에게 공급해 주니까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리 말하면 천간, 지지, 지장간, 이것이 천간은 에너지고 지지는 우리가 말하는 공간, 물질, 육체, 환경 모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 지장간은 지금 말하는 지지, 환경, 물질, 육체 이 모든 것에 스며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런 말 있죠. 그죠? 나 성격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에너지가 천간에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 뜻이 지구에서 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마치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 하늘에서 주는 에너지대로 반응한다고. 그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는 천천히 이제 밝혀보자고요. 자,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왜 그 세 가지 모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 무한 농축되어 있는 임수에서 빅뱅을 해요. 빵 터졌어요. 빵 터졌을 때 발산 에너지인 개수가 생겨났고요. 이게 시간이고요. 동시에 생겨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기예요. 엄청난 열기예요. 그 엄청난 열기가 결론적으로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우리 심장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임수랑 합쳐가지고 정임계 구조를 이루는데 이 정화는 점점 식어가지고 다시 임수의 형태로 돌아와요. 근데 지구 안에도 5000도씨가 숨어있고, 그죠? 인간의 심장에도 몇 도가 숨어있죠? 37.5도인가요? 열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의 저 열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렴 응축하는 에너지 정임이 빵 터지면서 개수가 그 수렴하는 에너지를 잘게 쪼아서 결론적으로 다시 수렴 응축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세계 조합이 정임계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줄여지면 정임으로 돌아가고 팽창하면 임에서 개수로 팽창하고 그걸 무한 반복해요. 그게 원형으로 반복하고 물질계 당연히 어느 쪽이 주로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정화가 움직이겠죠. 그죠? 이 새끼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정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먼지와 가스층이 얼마 동안 회전한다고 나오냐면 100억 년, 98억 년 이렇게 90억 년 동안 회전을 해요. 먼지와 가스층이 90억 년 동안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왜 얘들은 회전하지? 왜 지구는 회전하지? 왜 내 머리는 뱅글뱅글 미친놈처럼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본질이 정임합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지구가 왜 돌아요?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으세요? 늦게 왔으니까 유본이 답해 볼 거야? 지구는 그냥 돌아버리겠네, 뭐, 그지? 그러니까, 먼지와 가스층이 막 회전하는데, 회전해서 90억 년 동안 회전했더니, 정화의 중력작용으로 무토가 나와서 항성, 행성, 뭐, 별, 은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주의 본질이 정임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정임합의 본질은 또 회오리 치는 거야, 회오리. 근데 한번 이렇게 회오리의 방향이 딱 결정되면 그냥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쪽으로 막 돌아요. 그러니까 정임합에는 보이지 않는 회오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 본질의 에너지예요. 왜 과일들이 맨날 동글동글한 게 대부분이고, 열매들이 왜 그 속에 과일 먹어보면 다 속에 동글동글해요, 씨앗들이? 뾰족뾰족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모양이 약간씩 틀리지만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지들이 거기에서 막 회오리 치는 거야. 그러면서 지구 모양이 왜 이렇게 됐냐면, 지구 모양이 이쪽이 더 길대잖아. 얘가 100이면 여기는 101이라고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이쪽 축을 기준으로는 튀어나갈 일이 없는데 저쪽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늘어나는 거야. 내 뱃살 늘어나듯이.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임수가 개수로 빵 터지고, 개수가 다시 열이 식으면서 수렴돼서 정임합이 회오리 치면 무토가 생겨요. 이 무토가 뭐냐면 지구예요. 뭐 태양으로 보든 뭘로 보든 상관없어. 90억 년 동안 뭉쳐진 덩어리야. 근데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래서 정무는 뭐냐면 물질계예요. 왜냐하면 정화의 중력작용 때문에.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무정이 열기를 품어서 회오리 치는 과정에 임수를 증발시키면 개수화돼. 이걸 기화되는 거예요. 기화되는 거 알죠? 이제 아지랑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게합이에요. 무게합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무게합을 그래서 공적으로 써야 돼요. 정임합은 근본적인 우주의 한 쌍의 에너지고, 무게합은 그런 근본의 에너지가 있고 난 다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근본 터전이 무게합이에요. 그 무게합인데 이 개수가 갑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봐요. 화생, 토, 수생, 목 이렇게 됐죠. 그죠? 갑이 무토라는 지구 위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단세포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이게 38억 년쯤 돼요. 갑이 무토 표면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꾸 땅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 갑이 무토를 뚫으면 이게 기토화돼요. 이게 갑기합이에요. 드디어 몸에 몸통이 생겼어요. 단세포, 머리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이게 전체가 갑이라면 이제 여기에 무토가 생긴 거고 이제 다시 뚫어서 내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기토예요. 뼈다가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새끼를 알아서 병신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고 다시 임수가 병화를 빛을 열로 바꾸고 이런 걸 계속 끝없이 반복해요. 그럼 지금 오늘 설명해야 될 부분은 어디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무토에 대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물질의 세상이고 정화의 중력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터전, 무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 무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지 혼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와, 이게 진짜 심하네. 지구가 23.5도 기울어가지고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도는데 아까 무게합이라고 그랬죠? 이 대기권이 개수예요. 이게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내 말이 아니고 자연에서 물리학에서 다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얘가 뭐 태양빛으로 오는 그런 것들 다 뭐 문제점들 차단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무언가가 지구를 향해서 막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십간이라고 그랬어요. 십간이 가불병정 무기 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정체가 10개가 있다라고 본 건데 저게 뭐지? 아, 지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십간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신이 지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러면 뭐 우리가 저 십간의 통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신은 십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제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지? 사람 몸에 아까 그렸지만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빅뱅의 순간에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뇌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우리 뇌는 진짜 웬만한 사람을 정신병 아니고서야 계속 머릿속이 계속 움직이죠. 계속 잡생각해. 끊임없이 잠을 자면서도 잡생각해. 그게 꿈이야. 자기가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잡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 그러니까 개수가 쉰다? 쉴 수가 없어. 왜? 쟤는 발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멈춘다 이런 게 없어. 멈춘다 그러면 죽었어. 그러니까 꿈은 내가 육체는 이 정화는 자고 있는데 개수는 움직이는 게 꿈이야. 그리고 심장으로
정화가 들어왔어요. 이 두 가지로 신은 인간을 지배해요. 첫 번째는 개수를 지배하는 방식은 호흡 이런 거, 생각 이런 걸로 지배해버려. 만약에 5분을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5분도 못 살아. 막아버리는 순간에. 그냥 무슨 뭐 내가 대단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 5분도 못 살 거면서 뭘 대단해, 대단하게는. 그럼 뭐 기도를 하네, 도를 닦네, 기타 등등이 뭐냐면 이 개수랑 저 우주에 있는 그 빅뱅 하던 순간의 개수를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야. 끌어와서. 저기를 통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싶은 거지. 그 개수를 통해서 을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는 거지. 이거 머리 자체는 갑이고요. 눈은 병하고요. 빛은 이렇게 들어와서 개수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보는 거죠. 근데 정화는 여기 심장에 있어서 뭐 사랑을 이렇게 뜨거운 뭐 열기를 사랑을 뭐 열정을 어쩌고 저쩌고 다 정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우리 뇌를 지배하는데 그러면 정화가 반쪽을 지배하냐? 아니에요. 개수가 만들어준 에너지 개수가 만들어준 정화 물질을 먹어서 물질이니까 밑으로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으로 삼아요. 그 정화 물질 또한 어디서 왔냐면 개수가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 개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있긴 있지만 우리 눈은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내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탔는데 연착이 되네. 연착이 돼서 짜증이 났어. 짜증이 기드는데 막 따지고 싶고 막 승질나.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날짜를 보니까 정미일이야. 그럼 뭐지? 시간이 또 나를 속이는구나. 이 정화라는 거는 두들겨 고치다, 고로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느려지다, 차질이 생기다, 수정, 교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뭔가가 자꾸 늦어져. 근데 이제 일진을 나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왜냐면 내가 저걸 보고 있으면 내가 시간에 속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봐. 왜냐면 저걸 보면 맨날 보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시간의 종이에요. 이런 거나 똑같았거든. 근데 나는 짜증나잖아. 내가 왜 너 종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난 가능한 일진을 안 본다고. 안 보다가 딱 내가 이런 거를 딱 일진을 펴보면 정미일이야. 또 내가 시간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확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평온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의지대로 막 짜증내고 뭐 이러지만 아니야. 여기서 무언가가 확 오는데 그것이 내 뇌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야. 너는 오늘 하는 일이 느려지게 돼 있고 짜증날 거야 라고 이미 그 날 에너지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 특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거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뭐 어쩌고 한다는 이유는 이런 정미 에너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게 달리 표현하면 내가 맨날 카페에서 말하는 시간에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 죽이려면 죽여. 뭐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하던 행위 같지만 실은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지구 자연을 통치하는 십간에 의해서 통제받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만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근데 이거를 이 십간을 다 합치면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개의 에너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죠. 가본 수직 상하 운동을 하고, 오른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병원 쫙 펼치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합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 빅뱅 하던 순간에 폭발력으로 나온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주인이야. 그걸 노자는 도라고 표현했다고. 그 빅뱅 순간을 설명하는 게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근데 뭔 정치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구 자연을 신이 통치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습관이 너무 광범위해. 왜냐면 지구 자연을 모든 걸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좀 사주 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십신이에요. 이게 비견겁재 식시상과 이런 거야. 근데 이게 형편없이 돼버린 거는 생극론으로 제한해버렸어요. 생하고 극하고 격국론이고 억부 왕생 뭐 영생 다 그런 게 생극론이야. 단순 무식한 생극론. 그냥 오로지 생, 오로지 극 이거밖에 없어. 그냥 뭐 식신제살, 뭐 살인상생, 기타 등등 다 말만 멋있지 다 생극론이야. 격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자꾸 내가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십간이지 십신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 십간은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라고. 이게 막 동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생, 극 두 개밖에 없어. 이게 무슨 자질로 우리를 다스리냐고. 다스릴 방법이 없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자, 이거는 이 두 개는 뭐를 설명한 거냐면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지구로 오는 기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불행히도 십신은 그것도 아니에요. 에너지도 아니야. 얘는 그냥 인간의 사회관계, 욕심관계 뭐 이런 걸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고 정말 심심할 때나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2운성 들어보셨죠? 12운성 그죠? 12운성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12라는 숫자인데 사실은 천간이 12개의 지지를 지나가는 과정에 어떤 식의 에너지 파동을 보이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10 기준점은 10간이지 10이 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자 간지가 있을 때 경금이 자수를 만나면 12운성으로 뭐예요? 사지죠, 사지. 근데 이거를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사지라고 그래요? 라고 물으면 누가 대답할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사지라고 그러는지? 아니, 지금 언니 지금 경금이 자수해서 사지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간지 자체를 이미 벗어난 거고 경자 자체 내에서의 경금 입장을 살핀 거예요. 갑을 입장을 살핀 게 아니고 경금 입장이 왜 자수해서 사지인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누구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사지라고 애우라고 책에 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달 애우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뭐죠? 사유축이라는 수렴 운동을 하고 딱딱해지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점을 잊으면 안 돼요. 딱딱해지다. 뭐에 의해서? 처음에는 병화로 쫙 폈다가 정화에 의해서 병정에 의해서 점점 딱딱해져서 신금화 되는 것. 이게 경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죠? 단단해지다의 속성을 가진 에너지 운동을 하는 게 경금이에요. 근데 자수에서는 왜 사지가 되냐 이거요. 에너지 특징의 관점으로 보면
자수에서 임수와 개수가 지장간에 있어요. 맞죠? 딱딱해지다는 임수 쪽이에요? 개수 쪽이에요? 임수 쪽이죠. 그죠? 무한 웅촉하게 만드는 것도 임수니까. 그럼 여기에 개수가 있네요? 개수는 뭐죠? 아까 말한 폭발력 발산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금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폭발해버리니까. 수렴해라고, 딱딱해지라고, 웅촉하라고 이런 에너지를 가진 경금이 자수라는 공간을 만나면 자수에 있는 폭발하는 개수 때문에 그 원래 경금이 해야만 하는 그 에너지 특징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뀌어요. 변질돼요. 그래서 사지라고 한다고요. 그게 첫 번째야.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여기까지는 계속 쭉 응축의 기운으로 쭉 갔던 거예요. 경금이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해갔던 거야. 근데 자수에 이러니까 갑자기 빵 터졌어. 빵 터지면서 원래는 수렴하려고 했던 정화의 입장이 곤란해질 거 아니라고. 그 첫 번째가 자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는 너의 근본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너 죽어야 되겠어. 이런 말 하는 거라고. 근데 개수나 병화나 뭐 무토나 뭐 이렇게 양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자수에서 뭐라 그러죠? 태지라고 그래요. 그죠? 태지. 태지라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이제 원래 내가 원하는 에너지의 첫 출발점을 맞이한 거야. 그걸 12 신살로 뭐라고 그러면 제살이라고 그래요. 기회를 얻은 거야.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에너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한 게 제살, 태지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운성의 관점이 뭐냐 이거지. 막 12운성 달달 외워봐야 의미가 없고 10이라는 숫자를 썼지만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2 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이것들은 몽땅 세 가지 10간, 10신, 12운성은 몽땅 하늘에서 이런 식으로 지구를 통치하는 에너지들이에요. 근데 지지에서 지지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에너지들을 받아서 지구에 있는 물질의 형태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물형이 변화합니다. 그 물형이 변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그냥 삼합운동, 신자진, 수국 이 지랄을 해 놓음으로써 그냥 이게 신자진 하면 수국으로 다 합쳐져서 물이 막 생겨나 퐁퐁 물이 나오나 보다 이런 단순 무식한 설명을 해 놓다 보니까는 삼합운동이 그냥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설명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그게 아닌데 지구에서 10간의 에너지 영향으로 물질의 생장, 쇠멸의 변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는 삼합운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삼합운동이에요? 라고 하면 막 이제 지장간이 나와야 돼. 그냥 빨리빨리 해보자면 그냥 인호술로 합시다. 인중 병화가 중기에 있고요. 오중 병기정 이렇게 있고요. 술중 정화가 있어요. 뭐 유튜브 본 사람 다 아시겠죠, 그죠? 병화가 기로 양으로 움직여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올의 양음으로 바뀌죠. 다시 술올의 음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저장했어요. 그럼 뭐죠? 양음, 이렇게 됐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다시 이것이 해자축을 지나면 다시 인중병화가 또 생겨나요. 다시 여기서 음이 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양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죠?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만약 지구가 일직선으로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구가 일직선으로 있을 수가 없어. 왜? 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정임합으로 회오리 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필연적으로 뺑뺑이 치게 돼 있는 거야, 세상. 그러니까 뺑뺑 돌면서 계속 병정 돌아가요. 이 과정이 인호술로 9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더라. 이게 삼합운동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지? 3개월 동안 쉬어요. 안 쉬면 안 돼. 주말 가서 돈 내야 되잖아요. 어디 쉬면서. 그러면 이 삼합운동은 물질의 생장세멸 과정인데 그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더라. 이 삼각형으로 생겼더라를 깨우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삼합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뭐 삼각형이다 이것도 모르면 안 돼. 그냥 삼합운동이니까 그냥 삼합운동인가 보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합운동이 무언지를 알아야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물질의 생장세멸을 거치는지 이해할 거 아니라고 해. 또 그거를 12개로 쪼개면 지금은 삼합운동은 인, 오, 술 3개월 단위로 그냥 대충 굵게 막 3, 4개를 나눠서 인, 오, 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나눠가지고 본 거야. 그럼 너무 뭉툭하고 잘 안 보이죠, 그죠? 그걸 딱 12개로 쪼개요. 인묘진, 사오묘,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그거는 12신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신살은 삼합운동을 넓게 쪼갠, 세세하게 쪼갠 건데 삼합운동의 근본은 물질의 생장세멸이에요. 에너지의 생장세멸이 아니고 물질의 생장세멸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한 거라고. 근데 이놈은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눈으로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유본 옆에 귀신이 앉아있으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 오늘은 운 좋게 여자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있냐면 물질이 있고 이런 물질들이요. 테이블 같은 내 육체가 있고 이 환경이 있고 공간이 있고 방위가 있고 내 육체를 가진 내 몸속에 움직이는 개수의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신살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은 12신살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12신살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삼합운동에서 왔어요. 삼합운동은 어디서 왔냐면요. 십간에서 왔어요. 십간은 어디서 왔냐면요. 빅뱅에서 왔어요. 그죠? 그냥 빅뱅을 모르면 지금 말했던 그 단계들을 몰라. 그러니까 그거 좀 알라고 쓴 책이 가불병정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좀 아시라고. 그러면 적어도 십간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령을 바꾸는지 그걸 이해하려면 삼합운동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삼합운동이 뭔지 좀 봅시다.